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난임과 로봇 수술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의 이제 내용을 좀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사실 워낙 또 권위자이시고 대가이신데 좀 축하드릴 만한 소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대신해서 자랑을 조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로봇 수술을 1000일을 이제 달성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손꼽히는 성과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죠. 첫내가 2021년 6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네. 1,500건을 찍고 2,000건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로봇 수술 시작하면서 반대 입장이 많았어요. 너무 비싸고 기계에 대한 걱정들. 이게 뭐지? 이게 과연 복강경보다 나은가? 내가 배우기는 더 어려운데? 라는 생각으로 사실 로봇 수술을 접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공이 4년을 거치고 이제 전문의를 따는 동안 옆에서 4년 정도 로봇 수술을 지켜보다 보니 이게 정말 더 정교하고 정말 더 환자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회복력도 빠르고 그리고 어려운 수술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이구나. 전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수술 시작할 때도 이런 최첨단 장비들의 시스템은 그런 발전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 안에 골반이 정말 작습니다. 그 안에서 수술하기는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가 이렇게 두꺼우신 분들이 많은 미국에서 더 로봇 수술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런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큰 상처를 내지 않고 개복 수술을 안 했는데도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배를 빵빵하게 굴려서 그 공간을 만들어야 수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복 수술을 우리가 할 때 생각해 보시면 혼자 절대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좁은 골반 안에 여러 명의 의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손들이 다 들어갈 수 없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로봇 기구를 이용했을 때는 작은 손이 깊이 멀리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네. 구멍을 뚫고 수술을 해야 하니까 네네. 상처를 적게 내려면 네. 구멍 크기만큼이 수술 상처가 되겠죠. 그러면 기구를 이렇게 넣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만큼 이 기구는 감각이 떨어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로봇 기구들은 네, 기계인 거죠? 이렇게 휘어지고 네. 이 끝은 관절이 달려서 네. 마치 손의 움직임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우리가 원하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고, 이런 기구를 통해서 네. 구멍은 배꼽 하나를 뚫었는데 이 안에 로봇 기구들을 여러 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3개, 4개의 팔을 가진 것 같은 그런 공간 활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제 로봇 수술로 수술하는 그 적응증도 잠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수술들 많이 하시는지. 난임을 예방하고 네네. 그리고 요즘 이제 흔한 병 중에 하나가 자궁내막증, 네. 자궁근종이에요. 터부화되고 더 잘 살게 되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초경을 하는데 결국 결혼해서 임신을 원하는 또 혹은 출산을 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월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고 또 월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때 발생률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자궁내막증, 자궁근종을 네네. 얼마나 정확하게 수술해서 이후에 엄마가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네. 난임을 예방하는지 그런 가입력 보존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특히 더 이제 난자 냉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늦게 결혼하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혼 연령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좀 필드에서 느끼신 때, 체감하실 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유방암이 젊은 여성에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 또 악성 림프종 환자,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나면 이후에 난임이 확률적으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 그 환자분들한테는 즉각적인 난자냉동 혹은 배아냉동을 시행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또 이분들의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난자냉동이나 배아냉동을 하면서도 여성 호르몬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돼서 방법적으로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자냉동은 휴일과 명절이 없을 만큼 진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 이제 실제적으로 난자 냉동을 하면 이렇게 난임 예방 되는 건지 명확하게 좀 답을 내려주십시오. 난자냉동을 미국에서 인정한 것도 2018년이에요. 그럴 만큼 네. 이전에는 동결 보존의 기술들에 대해서 그만큼 보장을 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70% 이상의 난자냉동 이후의 상태가 성공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선택이 정말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유방암 환자들, 악성 림프종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과 동시에 난자냉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성 질환으로 수술 앞두시고 좀 걱정, 고민 많으신 분들이 특히나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따뜻한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앞으로 가입력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 수술을 하는 게 맞아요? 정말 로봇이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과연 나중에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수님과 저는 저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로 또 교수님의 최고의 실력으로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여러분들과 계속 쭉 여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